자, 부자가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 마음속에는 부자인데 부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할 겁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할 겁니까? 라고 자꾸 게임을 하다 보면은 부자는 혼자 잘 사는데 왜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할까라는 패러다임에 들어간다니까. 정책 기조가 뭐라고 패러다임이라고. 이 패러다임이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요즘에 우리 보수 쪽에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셀럽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이번에 넘어와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보수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좌파의 난민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좌파 난민이 뭐냐? 좌파 진영에서 졌어요. 뭐에 졌냐? 사상전에 지고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우파? 우파로 넘어온 사람들. 졌다는 게 우파한테 졌다는 게 아니, 우파 내에서 졌다. 좌파 내죠. 좌파 진영 사상전이라는 건 좌파 내에서 좌파 내 권력이죠. 권력 싸움에서 권력을 쥐지 못하니까 숙청당할 위기에 처해지니까 우파로 넘어온 거죠. 내전이 있잖아. 내전에서 죽기 싫어서 넘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난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난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살아남고자 넘어온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좌파 진영에서 넘어오신 대부분의 정치인들을 난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지금 무엇이 됐냐면 난민이 셀럽이 됐습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짓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난민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쪽 나라에서 장관을 한 분이 넘어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장관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말부터 배워야 되는데 난민이 우리나라에 넘어왔다가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언어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이 언어 자체도 다 뭡니까? 네. 그 전에 쓰던 언어인 거죠. 그 다음에 뭐도 바꿔야 됩니까? 문화도 바꿔야 되고요. 사상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 합니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로 귀화시키려면은 귀화를 한 이후에 뭐가 됩니까?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면서 넘어와가지고 뭐 합니까? 귀화했다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죠. 그 다음에 시민이 되었다는 과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난민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국민이 되고 시민이 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연예인이 된 거야. 지도자가 된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우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누구의 잘못인가? 좌파 난민 누구의 잘못인가? 왜 우리나라에는 난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언어, 문화, 사상, 역사관 이걸 합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네이션. 이것을 합쳐서 네이션이라고 했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우파의 네이션은 뭡니까? 자, 좌파의 네이션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좌파의 네이션이 정권을 잡지 않게 하려고 총력을 다해서 선거를 했고 대통령도 배출을 했지만 대통령조차도 뭡니까? 대통령조차도 어디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난민이란 말이야. 이 사람은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태생이 우파 진영이냐 이거지. 우파 진영에서 길러진 인재입니까? 아니라고요. 어디서 넘어온 인재입니까? 좌파에서 넘어왔잖아요. 누가 임명을 해주고 누가 등단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 하다가 권력 싸움에서 지고 넘어왔잖아요. 검찰로 임명이 돼서 수사를 하다 보니 저 사람 집어넣어야겠다 했더니 뭐 한 겁니까?
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넘어왔다고. 넘어오니까 누가 열광을 했습니까? 이 네이션 없는 미개한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우와, 저기서 지도자가 넘어왔다. 지도자가 넘어왔네. 지도자가 넘어왔으니 얼마나 좋아해. 그래서 누구를 뭘로 만듭니까?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뭐랑 똑같습니까? 난민이 넘어왔더니 난민을 뭘로 만들었어요? 난민을 지도자로 숭배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정책의 기조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야. 자, 좌파에서 넘어온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만 갖고 넘어온 거예요. 내가 다시 좌파 저 녀석들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것만 갖고 왔죠. 복수심만 갖고 왔어요. 복수심. 그래서 복수심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저기 있는 권력자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네. 청산해봅시다. 이거 청산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될까요? 만약에 이 사람 마음대로 청산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좌파 진영이 무너졌어요. 그냥 다 무너지고 권력 무너졌다. 어떤 나라가 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어떤 나라인가? 혼돈의 나라.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고, 우리는 이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정책의 기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폴리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패러다임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 기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정책 기조에 보면은 이상 가치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상위의 목적이 필요하고요. 이 상위 목적이 무엇을 만드냐면은 계획의 목표를 만듭니다. 이 계획 목표가 정책, 행동을 만들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치가 있어야 우리가 높은 단계의 목적을 세우고, 이 높은 단계의 목적에 따라서 낮은 단계의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가치라는 게 뭐냐 하면은 현실에선 불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하는 목표죠. 무슨 얘기냐면은,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까지는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목표는 있어야 되는 거죠. 패권국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러면 세계가 지배가 가능하겠냐? 하지만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패기 있는 목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위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에는 달성이 가능. 목표는 뭐죠? 자, 또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기간 동안에 달성이 가능한 목표인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정치 행동은 그때 반응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행동들이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획 목표는 임기 동안에,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임기가 주어지면 그 동안에 달성이 가능한 목표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번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이죠. 최저임금 1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전 정권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상위 목적이 아니에요. 상위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상위 목적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5년 동안은 아니더라도 얘네들이 이번 5년 지나고 내년 5년, 다음 5년이 되고 중임을 한다면 하거나 정권을 재창출했을 때 기대되는 목표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재창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 이게 없어요. 그 뭐만 있냐면 이것도 불분명하고 이것만 확실하다고. 이것만 확실하니까 어떻게 돼? 맨날 행동만 나오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권 안에서 이거는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배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산으로. 그래서 지금의 우파는 뭐가 없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지금 뭐만 있냐? 이것만 있다. 근데 이거는 제대로 하냐?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 자, 뭐가 달라졌어? 달라진 게 없지. 왜? 난민이 왔잖아. 모 나라에서 살던 난민이에요. 좌파 국가에서 살던 난민이 와서 우파 국가에 와서 난민의 리더가 되니 이 나라는 우파 국가가 아니라 좌파 국가다. 물론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라니까. 만약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충분히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는 그런 귀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어느 나라를 따라갈까?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 귀화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 베트남에서 온 사람이 귀화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고 태국에서 온 사람이 귀화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어느 시스템에 따라갈까요? 다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나라는 좌파의 나라입니까? 우파의 나라입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좌파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야, 우파 없다고 치자. 그럼 좌파에는 뭐가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좌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계획 목표에는 뭐가 있었어요? 한 번도 경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첫 번째로 퍼주기, 그 다음에 부자 세금 이렇게 매겼단 말이에요. 자, 임대차 3법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죠. 임대차 3법이나 공수처나 탈원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최저임금 1만 원. 최저임금 1만 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정치적인 행동이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됐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됐단 말이야. 얼마나 잘했냐. 나라가 이상한 쪽, 우리가 원하는 쪽이 아니지만 얘네가 원하는 쪽으로 갔다니까. 성공한 거야. 이들은 성공을 했어요. 재창출이 안 됐어. 된 거는 그 씨와 몇 명의 그 주자들이 잘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상위의 목적은 뭡니까? 왜 이런 나라를 만듭니까? 왜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요? 얘네들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산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이 기득권과 적폐가 뭐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기득권과 적폐는 뭐야? 부자. 이 부자들을 없애버려야 뭐가 되니까? 이 부를 누가 갖고 와? 내가. 새로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약탈. 여기 되는 거예요. 로빈훗. 그 다음에 홍길동.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활빈당 뭐 이런 거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뭘 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원하죠. 사회주의. 심한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까지도 가는데 뭐 우리가 뭐 확인한 바는 없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건 사회주의죠. 이 사회주의에는 누가 잘 살면 안 됩니까? 나 빼고. 이 사회주의에선 누가 잘 되면 안 돼요? 개인이 잘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잘 사는 개인들을 어떻게 돼? 죽여야지. 그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냐 이거야. 기조가 확실했네요. 기조가 확실하지. 무슨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주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기득권과 적폐를 청산시키고 새로운 부자를 만들어서 나의 카르텔을 만든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 기간 안에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어떤 법들을 만들고 행동들을 합니까? 체계적으로 해왔다는 거야. 빌드업 그런데 우파는 무엇을 보십냐? 없다니까요. 자, 우파 정권이 생기면 우리나라 어떤 나라가 될까요? 잘 사는 나라 모르겠는데. 모르죠. 몰라요. 잘 사는 나라는 무슨 잘 사는 나라야. 지금 우파 정권이 됐으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우파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렇지. 우파의 가치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나왔어야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나라의 우파들이 기대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저쪽의 당대표가 언제 감옥에 가냐? 저쪽에 있는 대통령이 언제 감옥에 가냐만 있다고. 얘네가 감옥 보낸 이유가 뭐야? 얘네들이 보수의 대통령 감옥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리더십의 공개. 그들을 기득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얘네들은 뭐 한 거야? 진해의 정책 기조에 가장 알맞은 선택들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자,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봅시다. 이상 가치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는 있어. 상위 목적이 똑같다고. 누구를 죽이는 거야? 얘네를 뭘로 본 거예요? 그렇지. 좌파에서는 부자로 봤는데 지금 대통령은 586으로 본 거죠. 너네는 이미 다 가졌다. 우린 아직 못 가졌다. 너넨 가졌다. 이 싸움이라고요. 그 다음에 카르텔이네 카르텔. 기간 동안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아는 건 뭐냐면은 3대 개혁. 3대 개혁. 그래, 3대 개혁. 3대 개혁이라고 쳐줍시다. 3대 개혁. 3대 개혁을 하면은 그러면 이 3대 개혁을 하면 이게 되냐 이거지. 오, 잘하면 될지도. 그래. 그래서 얘네는 계속 여기 이것도 있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 뭐 이런 것도 얘네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뭔 얘기를 안 하냐면은 3대 개혁 그래서 뭐 하는데? 정치 확대해야 되고. 그래, 없잖아요, 지금. 장관들이 노는 것 같은데. 그래, 장관들이 노는 게 왜 놀아? 대통령이 우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노는 거야. 자기네 이상 가치하고 다르거든. 여기는 어떻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다 이거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다 이거에 동의를 한다고. 다 이거에 동의를 하죠. 자, 이 사회주의가 뭐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사회주의냐? 그건 아닐 수 있어. 각자 다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의 정도는 다르지만 그냥 사회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개인이 잘 살면 돼, 안 돼? 여기엔 동의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야, 사회주의 하면은 북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북한.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가는 건 별개의 문제고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사회주의가 되면은 누가 성장하지 않아? 개인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왜 못하게 하지? 왜냐하면 개인이 성장하면은 뭐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자기들의 카르텔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거든. 자기들의 정치가 공고해질 수가 없거든. 잘난 개인이 뭉치기 시작하면 메시아가 될 수가 있잖아. 자기네들의 이 기득권을 부술 수 있는 또 새로운 세력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개인들이 다 성장을 하면은. 그러니까 개인 자체를 죽여버리면은 무엇에 자꾸 동조하게 되냐? 집단 들어가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만드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 사회에 대한 개념이 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회가 더 강력한 사회냐, 덜 강력한 사회냐에 따른 거지. 사회가 개인을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되게 강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우파는 이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있냐? 그래서 있다고 하지. 뭐라 그래? 자유. 그다음에 반공 이렇게 가는 거지.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반공, 멸공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게 뭐야? 자, 이쪽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간첩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 자체가 스펙트럼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 가까운 사회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인물들은 그냥 사회라는 게 좀 개인이 좀 안 튀었으면 좋겠다.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효율성 없는 생각인 거지. 우파에서 볼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 라고 얘기하면 자꾸 뭘 얘기하냐면 자유대한민국이래요. 그럼 지금 자유가 없냐? 지금 자유가 없냐?
지금 자유가 없냐고. 없죠. 무슨 자유가 없어요? 사회주의라는 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추구해야 되는 목표로 가져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야금야금 뺏긴다고. 어떻게? 부자는 기득권과 적폐니까 뭘 하는 거야?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부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부자를 때려 놓지만 부자를 때려 넣는 이유는 뭐예요? 사유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부자거든. 결론적으로는 뭐해? 이 사회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유재산이 많은 놈들은 다 뭐 하는 거야? 기득권이고 적폐인 거지. 너무 잘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상들이 다 팽배해져 있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사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찾아봅시다. 자, 봐봐. 개인 혼자 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은 거 같잖아요. 이미 뭔 세상이에요? 사회가 잘 살아야 된다고. 내가 잘 살아야 사회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사회가 잘 살면 물어볼 때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사회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그런 대답이 안 나온다니까? 이미 가치가 여기에서 물어봤을 때 졌다고요. 내 자유를 추구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야. 내 거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 우리 거 하면은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 이 프레임에 이미 끝났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이상 가치가 뭐냐는 거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싸움만 하면 항상 어떻게 돼요? 자, 부자가 잘 사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못 사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자가 조금 못 사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조금 못 사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자가 더 잘 사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과연 좋은 거냐 이거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데. 자, 가난한 사람이 잘 사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자가 잘 사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누진세 매기고 상속세 매기고 세금을 계속 매기는 거라고. 누구한테 매겨요, 세금을? 돈 잘 버는 사람한테 매기는 거라고. 조금만 낮추면 뭐래? 부자 감세 그러면 뭐라 그래? 자, 감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부자 감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왜 나쁘다고 얘기하냐고. 이미 다 말려 들어갔다니까요. 부자가 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나는 부자가 아니야. 100억을 가져도 나는 부자가 아니고 누구는 부자야. 10억을 가져도 제가 가지면 부자란 말이야. 남의 거 뺏기면 직원도 뺏기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라니까. 남의 걸 뺏는 건 누구 걸 뺏는 거야? 우리 걸 뺏는 거라고. 우리 거로 가져오는 게 사회주의지. 개인 걸 뺏는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개인을 지켜주기 위한 사상은 뭐가 있냐, 이거 우파에서는. 자유야? 자유 주면은 돈 뺏어도 돼? 자유를 주면 사유재산을 뺏어도 되는 거냐 이거야. 사유재산의 자유. 그건 말이 안 되지. 논리에 모순이 생겨버린다고. 자기 모순이 생기잖아. 어떻게 경제에 자유가 있어? 그러니까 맨날 경제적 자유 한다고 해서 뭐 하면서 개인들은 다 연금 받으면서 놀고 먹기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 난 일하기 싫거든. 난 놀고 먹고 싶거든. 그러면 누가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잘 살아야 내가 놀고 먹지. 내가 잘 살면은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쁘죠. 바쁘지. 나 혼자 잘 살기 바쁘지. 근데 우리가 같이 살면은 누군간 바쁘겠지만 나는 안 바쁠 수 있잖아. 워라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라이프를 책임을 져줘야 워라밸이 생기는 거거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그게 가능하거든.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해보세요. 바빠서 죽지. 지금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이잖아. 나는 일하고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직원들은 어떻게 돼? 워라밸 한다면서 일도 하다가 말고 집에 가고. 그럼 누가 책임져? 사장님. 사장님이 책임지는 거야. 책임은 누구한테만 있어? 사장님한테만 있잖아. 직원은 뭐는 없어요. 책임감은 없고 뭐만 남아있어? 워라밸만 남아있잖아.
워크는 조금 했다 이거야. 그러면 뭐 해야 돼? 내가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 돈을 내놔라.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이거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이 프레임이 다 갇혀 있다니까. 자, 뭐든 그래요. 자, 노란봉투법. 부자의 돈을 우리는 어떻게 해도 돼? 뺏어도 돼. 뺏어. 노조는 뭐 해도 돼? 기업의 무슨 물건을 다 때려 부셔도 돼. 왜? 선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즉 못 살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은 뺏기면 안 되니까. 자, 800원을 횡령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10억을 했던 사람은 감옥에 가도 돼요, 안 돼요? 왜 기준이 다르냐 이거지. 그런 거 갖고 울분을 토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을 만들어줘야 돼. 뭐가 없어서 그래? 이상 가치가 없고 정책 기조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항할 만한 정책 기조를 만들어서 싸워야 된다고요. 상위 목적은 뭐예요? 기득권 적폐 청산이라고. 그럼 기득권이 누가 될 수 있는데? 누구나. 저 사람을 끌어내리면 그 다음이 누구야? 자, 10명이 있어. 내가 5번째야. 그러면 4명을 끌어내리면 5번째는 당신이라고. 그런데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4명만 끌어내리면 내가 1등인데.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야? 1등 된 당신이 적폐라고. 이런 생각들을 안 하니까 자꾸 뭐만 생각해? 내 위에 있는 놈들만 없애버리면. 쟤만 없으면 내가 잘 살 텐데. 쟤만 없으면 내가 잘 살 텐데가 지금의 사회 문화라고요. 이 논리를 이겨낼 수 있냐 이거야. 자, 이런 거지. 이재용 씨는 돈이 많으니 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면 내 돈은? 나는 이재용보단 조금 있으니까 나는 좀 덜 내도 돼? 그러면 당신 저기 노숙자보다는 많은데? 비교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게임판을 바꿔야 됩니다. 못 바꾸고 있어요? 기조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는 기조의 싸움입니다. 우파가 이 기조 싸움에서 이미 졌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만 갑니까? 히어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이 논제에서 여기를 택합니까? 여기를 택합니까? 그러면 이미 진 싸움이라고. 거기 싸우면 안 되겠네. 그치. 그 부자가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이 게임판에서 이 게임에서 가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다른 게임. 다른 게임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좋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좋습니까? 이거를 붙였으면은 이 싸움과 이 싸움은 다른 싸움이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을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기조의 싸움이라고. 우리나라가 어떤 이상적인 가치를 가져가야 되냐? 이게 가치냐? 이게 가치냐?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고 뭐 해? 여기에서만 쩔쩔 맨다고 게임 바꿔야 되는데. 자, 농구와 축구가 있어. 나는 축구를 잘하는데 농구 게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죠. 이미 이런 판의 싸움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다는 거야. 축구 선수가 농구장에 가가지고 농구를 하고 있으면서 불평불만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지냐? 야, 농구 선수 데리고 와, 이런 거지. 이제 축구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농구 선수만 데려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 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후보로 빠진다고.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영입을 한다고. 농구장에서 농구 선수를 영입하죠. 그러면 이 판은 무슨 판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농구판이 되는 거지. 게임을 이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을 하는 사람만 있는 판에서 논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끌려가는 거야. 계속 이 게임에서 노는 거예요. 자, 부자가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좋습니까? 아, 마음속에는 부자인데 부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할 겁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할 겁니까? 라고 자꾸 게임을 하다 보면은 부자는 혼자 잘 사는데 왜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합니까? 라는 패러다임에 들어간다니까. 정책 기조가 뭐라고? 패러다임이라고. 이 패러다임이 뭐예요? 규칙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뭐에서부터 싸웠어야 돼? 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떠나서 열심히 살아야지. 부자가 놀고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삽니까? 증명이 되냐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없이 뭐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싸운다고.
그럼 뻔한 싸움이잖아요. 바스켓에다가 공을 넣어야 이기는데 골대에다가 아무리 넣어보라고요.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축구장에 가서 해야 되는 게임을 자꾸 농구장에 가서 하면서 지는 원인을 찾고 농구 선수가 와야 된다고 하니까 농구 선수를 데리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나라에 베트남 사람들만 다 있으면 되는 거고 이 나라에 필리핀 사람들만 다 있으면 되는 거고 이 나라에 태국 사람들만 다 있으면 되냐 이거야. 이 나라 사람들이 다 동남아 사람들로 돼서 동남아 사람들의 네이션을 갖고 있으면 이 나라는 나라가 서 있는 거냐 이거지. 그런 게 그냥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뭐만 하는 거냐면은 이 싸움에 말려가지고 이런 사람들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진 사람들이 넘어와서 보니까 뭐야? 너네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이러는 거야. 누군데? 난민. 난민인데 와서 뭐라 그래요? 이 나라는 잘못된 나라네. 난민이 가르치. 난민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것처럼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와가지고 그 인디언들 다 몰아내고 자기네 나라 세우는 것처럼 보수 우파 이 사람들 보니까 다 바보들이 병신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해요? 가르치고 앉아있다고. 이 나라의 언어도 모르고 이 나라의 정신도 모르면서 그럼 다시 물어보자고. 이 나라의 정신이 있냐고. 정신이 있어서 가르쳐야지. 난민들아 이리 와서 국민이 되려면 귀화하고 이딴 것 좀 배우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이런 게 정말 가치야. 너네가 왜 거기서 졌냐 이런 생각 갖고 사니까 지는 거야.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그런 가르침이 왜 없어요? 기조가 없어서. 자, 요거 싸워야 되는데 이제 걔네들 와서 그러지. 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싸움인데 야,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알아?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아니라고. 그들한테 가르쳐야 돼. 이런 거라고. 근데 자꾸 뭐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쟤네 이길 수 있을까? 쟤네 보니까 아스팔트에서 잘 싸우네. 와, 쟤네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 이런 거에만 현혹돼가지고 걔네들을 뭘로 만들어? 병사로 만들어서 다시 쳐들어가게 만든다고. 근데 걔네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자, 이제 봅시다. 어떤 식이냐면은, 자, 이 성에서 이제 군사들이 나왔어. 이제 좌파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나왔어. 그랬더니 여기 있던 사람들이 와, 저기 점령해야 되는데 와, 잘 싸우는 애들이 나왔네. 그래서 얘를 뭘로 만들어? 이 난민인데 난민에서 무슨 지위를 줘버려요? 용병의 지위를 줘버려. 그래서 뭐도 줘요? 여기서 창칼 다 뺏기고 나왔는데 여기다가 창칼을 주는 거야. 그래서 가서 쳐라 그랬더니 딱 보니까 창칼을 딱 들으니까 이 새끼들이 문제였네. 그래서 얘네들은 막 조지는 거야.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이러니까 지는 거야. 그러고 얘네들을 다 뭘로 만들어? 자기 부하로 만들어가지고 치치러 가자 이러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뭐해? 장군이 오셨습니다. 방관적으로 만들어버리네.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돼? 용병이 아니라 장군이 되는 거죠. 이 장군이 뭘 일으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왕이 되는 거야. 여기하고 싸우기도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다 세뇌당해가지고 이미 다 이 사람들의 용병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쳐서 점령하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돼? 이 새끼의 나라나 이 새끼의 나라나 똑같은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가 선거는 이겼는데 왜 삶이 안 바뀌어요? 어차피 사상은 이 사상으로 살고 있다니까. 뭔 전쟁에서 진 겁니까? 네이션에서 전쟁에서 진 거예요. 지금 보수나 우파에서 젊은이들을 끌어다니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호위병만 만들고 있는 거야. 뭐를 얘기를 못 해줘? 우리의 가치가 이거고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 이 가치를 지켜야 되라는 얘기를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야, 너 몇 명 모아올 수 있니? 야, 2시에 뭐 할 건데 노는 애들 없니? 그래서 2시, 3시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모여서 직업만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애들만 만들어 놓죠. 그런 애들이 정치에 나가가지고 선거에 나와서 저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당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공천도 안 줘. 공천도 안 주고 뭐만 해? 일만 시키고 일 시키고 나서 쓸모없고 이미지 다 깎여 먹으면 뭐예요? 팽시키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기조가 없어. 이 친구가 우리의 기조를 잘 설명하고 가서 기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아인가? 그런 거 없어요. 뭐만 하면 돼. 2시에 낮 2시에 출석할 수 있는 애들을 몇 명 데리고 있는 낭인인가만 보는 거야. 좌파에서는 난민을 받고 청년에서는 낭인을 만들죠. 둘 다 뭐야?
패배. 이게 개쓰레기라고. 왜 패배자들 모아놓고 뭐 하는 거야? 패배자들만 모아놓고. 자기 위한. 나를 섬겨라 이거 아니야. 우리의 기조를 못 만들면 뭐 합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만드셔야죠. 제가 여기서 기조를 만들어 봐야 동의도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얘기 좀 해보자 이거지. 네. 동의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먹힐 생각도 없고 먹혀질 거라는 기대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냥 개몽하자 이거야. 개몽. 생각 안 해보셨으면 같이 해보자는 거죠. 자, 이상사회는 뭡니까? 이상사회. 자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만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인가 고민해보라고 하니까. 이 정도 잘 살면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패권이 돼야 돼, 패권. 리더 국가. 이 패권국이 무슨 옛날에 얘기하는 무슨 일본 제국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의 패권국은 뭡니까? 리더국입니다, 리더 국가. 자, 우리는 되게 좋아하죠. 뭐 좋아해요? K-팝 좋아한다고. K-팝이 뭐야? 문화 리더. 리더잖아요. 어느 나라의 리더야? 아시아라고, 아시아. 적어도 동남이든 동북이든 동아시아. 중동은 뭐 어차피 또 다른 얘기니까. 동아시아에서 뭐가 돼야 돼요? 패권국이 돼야 된다고. 그게 무슨 일본 제국주의 해가지고 무슨 태평양 전쟁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자, 사회주의 해가지고 패권국이 되겠냐 이거지. 사회주의로 패권국 되려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미. 네. 어디예요, 여기가? 중국이고, 북한이고, 러시아잖아. 우리가 사회주의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한미 동맹을 해야지. 왜? 적어도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잖아. 그럼 이 미국의 패권국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동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짱 먹을게. 대신 너네하고 우리하고 잘 해서 이 동네 잘 평정하자. 할 수 있어, 없어? 상위 목적이 한미 동맹인 거죠. 사회주의가 이거보다 작은 개념이라니까. 상위 목적이 뭐가 됩니까? 한미 동맹이 다가 아니라고. 더 큰 게 가야 되는 거야. 뭐냐면은 시장의 규모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한국이 얼마가 돼요? 지금 5천만 밖에 없는데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한계가 있다고. 내수 시장이 왜 안 먹혀요? 시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아시아로 넘어가고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입지가 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외교해야 됩니다. 누구 중심의 경제가 되도록? 한국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혼자서 되냐? 안 되지.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려? 미국. 미국의 힘을 빌려지만 또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다고. 그래서 일본하고 같이 가야 이 경제 블록이 커지는 거고,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갈 때 누가 가서 붙는 거야? 동남아시아가 같이 붙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제 블록을 크게 만들면 누가 참가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 동남아시아 경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한국이 일본을 끌어안고 모두 미국을 끌어안아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요. 편안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면, 사회주의로 가져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 연결하고 중국 연결하고 러시아 연결이 되는 거야. 왜 이런 소모전을 하냐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짱 먹으면 되잖아. 짱 먹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짱 먹자는 얘기 못 하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오르냐, 이런 전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상위 목적이 뭐가 돼야 돼? 우리나라 시장 규모를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러려니까 뭘 해요? 그러려니까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돼? 계획 목표가 생겨야 되죠. 이 계획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잘 사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독립된 개인이고. 독립된 개인이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다 잘 사는 거야. 이게 뭐야? 노력이죠, 노력. 노력하는 개인이 잘 살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계획 목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정책이 나와야 돼요? 상속세 폐지가 나오고 법인세 완화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규제 없애고. 규제 없애고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은 악법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양도세, 뭐 취득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중과세고요. 이거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주 제한이 이렇게 막히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계획 목표에 따라서 정책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이러한 흐름이 없으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 정권이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좌파에서 넘어오고 저기 진보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뭐 해요? 와가지고 이런 거 배울 생각 안 하고 뭐 해? 무릎 꿇고 배워야 돼. 귀화를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너네들은 계속 뭐로 살아야 돼? 난민으로 살아야 돼요. 결국에 여기 와가지고 자기 말이 안 먹힌 사람은 또 다시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못 빠니까 어떻게 돼? 저쪽으로 넘어가서 빠는 거야. 그 뭐만 만들어줘요 지금. 난민들. 인플루언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배만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 잘 터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돈 벌고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뭐 대가리 속에 든 거 없는 놈들이 이것만 잘한다고 지금.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말 잘하네. 가서 좀 이 판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 계속 농구 게임 하는데 농구 잘하는 놈 넘어왔네. 거기서 져서 후보 선수가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판으로 바꿔야 돼? 축구판으로 바꿔야 우리가 승리하지, 축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농구에서 이겨보겠다고 축구하는 사람들은 발로 아무리 잘 넣어봐 들어가나? 발로 차면 뭐라 그래요? 반칙이잖아. 킥볼. 계속 그러고만 살고 있다고요. 지금 우린 반칙만 당하고 살고 있어. 왜? 우리 그런 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잠깐 알아봤는데요. 제가 만든 거잖아요. 허접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완벽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도 안 하잖아. 생각 좀 해보라고. 방구석 앉아서도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돈 받아가면서 생각은 안 하냐 이거지.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비난받고 혼날까 봐. 제가 한 거는 물론 저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요. 난도질 해도 돼요. 근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난도질 합시다. 예. 더 이상 난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이션의 싸움이고 네이션 자체가 나라를 만드는 생각이잖아요. 어떤 나라를 만들지는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